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업의 권익철입니다. 현재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.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많은 이들이 실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.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고유가, 고금리, 고환율, 이른바 3고 시대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의 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침체 현상이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여 한국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과연 우리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?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여러분들, 이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. 네이버 검색란에 이 구조조정이라는 한 단어만 검색을 해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성, SK, 롯데를 비롯하여 KT, 그리고 포스코, NC소프트, 카카오게임즈 등등등 산업 전반적으로 이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이는 이 고유가, 고금리, 고환율, 3고 시대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.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이 내수 기업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결국엔 상당한 실업자가 발생을 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는데 과연 한국 경제는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? 이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당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우는 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이 장기 침체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07년도와 이 08년도 호황기를 좀 제외를 한다면 이 버블 경제 이후 장기적인 GDP 갭이 마이너스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왜 이 수요 부족 현상은 장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 일본의 저축과 투자 균형이 불균형했던 거죠. 75년까지는 이 저축과 투자가 밸런스가 좀 맞았지만 그 이후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 현상 때문입니다.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됨으로써 이 경제 전체의 수요가 공급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초과 저축이 발생하게 된 거죠.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? 아시다시피 한국의 인구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시는 내용들이죠. 그렇다면 이 한국의 GDP 갭을 좀 볼 텐데 2000년대에 들어서 좀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좀 미미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갭의 크기는 일본과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갭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이 총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은 일본과 어떠한 점이 좀 다를까요? 한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 저축이 투자를 좀 초과한 상태인데요. 일본의 경우에는 투자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저축이 초과가 됐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투자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. 어떠한 점이 다르냐라고 해본다면 이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이 저축을 늘리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이 가계 저축이 최근 들어서 증가되면서 수요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었던 거죠. 이러한 초과 저축 현상이 이 고금리, 고환율, 고유가에 맞춰 지속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인구 감소 현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 한국 경제,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장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이 금일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, 과연 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?
이러한 상황 속에 이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한국 경제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?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. 자.